자천돼 가지고 귀향 가면은 저 어디 먼 데로 가지 자기는 고향을 가면 자천이 아니라 이해가 엄청 탄압받은 저가 탄압 안 받았구만. 네? 네? 그렇잖아요. 엄청 탄압 받은 줄 알았더니. 양평까지 다 관할이거든. 그래가지고 간 거고. 그래가지고 그 양평 군수님 뭐니 그때 다 이제 이렇게 같이 술 먹던 친구들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상한 놈 하나 진립시켜가지고 막 엉터리 허가내서. 근데 우리가 금요일 날 15일은 이제 안 되지만 다른 날 다른 네? 때 금요일은 스케줄 조절해가지고 꼭 오셔요. 네? 네, 금요일 날. 아이고. 그 전에 끝날 것 같은데. 뭐가 끝나? 이 책. 아니 이 책 끝나도 끝나도 계속 해줘. 이거 끝나고 지금 무슨 과목 하실 거예요? 네? 네? 끝나고 뭐 다 했는데 끝나고 쉬운 거 합시다. 쉬운 거. 쉬운 건 안 돼. 쉬운 거?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 그 저기 어려운 거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여기서 하는 순서가 있다니까. 이게 네. 이 반이 그 하는 그 저기가 있는데 그 주자서 저료를 네? 주자서 저료 그건 뭐야? 그건 될때 뭐야? 아니 그냥 쉬운 거 하자고. 그동안 했던 거 하셔야 돼. 주자 오다리가 제일 쉬운 거. 그러면 신경부주에 그렇지 신경부조. 네. 끝나고 신경부조예요. 그래야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신경부주 했어요? 네? 하셨어요? 안 하셨죠? 신경부주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이 반이 전통이 있는 반이에요. 이게 수강생은 별로 없지만 신경부주부터 해가지고 퇴계 철학의 중요한 것들 다 했어요. 계속 돌아가요. 군사도 돌아가고 뭐도 돌아가고. 요번에는 말이에요. 신경부주 전통문화연구원 책 말고 이강호 선생님이 그 펴낸 책이 있어요. 신경부주 총람이라고. 부주 총람.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냥 신경부주. 네. 전통문화연구원에서 번역한 책으로. 어? 그걸로 신경부주를 했는데 그 신경부주의 한국 학자들이 이제 그 주석을 다룬 것들을 전부 한 책으로 만들어서 그걸 번역한 게 있다고요. 이강호 선생님 걸로 하지 않았어요? 신경부주? 안 했어요. 이강호 선생님 거로 안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이광호 선생님 거로 하자 이거죠. 제목이 뭐라고? 신경부주 총람. 정확한 제목은 신경부주 총람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가져오고. 한국 학자들이 주석을 달았습니까? 신경부주에 대해서 주석을 다룬 것들을 퇴계 선생 이전 학자들이 아니야. 퇴계 선생 이후에 퇴계 선생 이전에는 신경부주 책에 신경 안 썼어요. 전부. 그러면 신경부주에 대해서 토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신경부주에 대해서 신경에 대해서 다른 게 아니고. 네, 신경에 대해서 다른 게 아니고 신경은 서산 진덕수가 쓴 작은 책이고 그 작은 책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주석을 다른 게 명나라 시대 때 정민정이 주석을 다룬 책이 신경부주예요. 그래서 그 책이 중국에서는 전혀 인기를 못 얻고 있다가 돌아다니다가 조선에 와가지고 퇴계 이황을 만나서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로 뜬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유학자들이 그 책을 읽고서 또 주석을 달았어. 그 신경부주와 한국 유학자들이 주석 다른 것들을 전부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신경부주 총람이라는 책인데 이게 어디 출판사? 몰라요. 지금 그 책을 갖고 와봐야 돼. 그거를 이강호 선생님이 번역을 했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10몇 년 걸렸대. 그거 번역하는데. 그렇죠. 번역서가 나와 있겠네. 번역서가 나와 있으니까 그 번역서로 하면 되겠네. 그 책으로 하면 돼. 그러니까 그 번역서. 그 책으로. 그러면 어디 출판사인지 미리 좀 알려주세요. 책을 내가 갖고 올게. 네. 다음 시간에.
서두르지 마시고. 아직 멀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책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이제 노론, 소론, 뭐 퇴계학파 이런 분들이 신경부주를 읽고서 이제 한 얘기들 그런 것들이 전부 종합돼 있어요. 거기. 그럼 이번에 책이 나왔겠네.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아니야, 몇 년 됐어요. 그 몇 년 됐지, 몇 년 됐어. 그래요? 번역된 게? 번역된 게 몇 년 됐어요. 근데 그거 번역하는데 15년인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는 그걸로 안 했잖아. 안 했죠. 안 하고 그동안에는 공부를 뭘로 했더라? 전통문화연구원에서 번역한 책으로 그거를 했는데 내가 그거 하면서도 번역 잘못됐습니다. 뭐 이런 거 많았어요. 신경부주 번역이 전통문화연구원에서 번역한 건데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강호 선생님 거는 이 번역을 아주 꼼꼼히 하시는 분이라 제가 믿을만해요. 딱 이해할 수 있게 번역을 아주 꼼꼼하게 잘하셔요. 같이 지금 고경중마방도 같이 번역했고 요번에 연평단문이라는 책도 같이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확실히 일각이 있으시죠. 연평단문은 이강호 교수님이 아니 연평단문이라는 책은 또 누가 번역해요? 어떤 책이냐, 주자가 있잖아요. 주자의 스승이 이통 선생이라고 있어요. 이통 선생하고 주자하고 서로 주고받은 편지야. 그 번역을 누가 하냐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교수님이 번역하세요? 아니, 저 이강호 선생님과 같이 스타디를 해가지고 한다니까요. 근데 그 책이 번역이 이미 나왔어요. 그러세요? 번역이 한 3권인가 4권인가 나왔어. 근데 우리가 읽으면서 보니까 엉터리 번역들이 군데군데 많아.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거 다 바로잡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래도 그거 초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잡은 번역 초고. 초고는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까? 연평단문을? 연평단문. 아니 지금 신경부주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여기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다음에 저 군사로 가는 거죠? 예? 군사로. 이거 다음에 신경부주. 연평단문이 제일 중요한데. 신경부주 다음에 근사로가 아니죠. 여기는 그 순서를 가르쳐 주세요. 신경부주 다음에는 원래 퇴계고봉 사단 칠정 논변 그걸 하죠. 퇴계고봉 편지 주고받았잖아요. 그게 그 책으로 돼 있고 번역돼서 나와 있죠. 연평단문 언제 해요? 연평단문 읽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데로 어려운 빠져버리면 책이에요. 어려운 어려운 데로 책. 빠져버리면 그거가 안 더 돼요. 모르니까 하는 거지. 아이고, 책의 고봉. 어려운 걸 좋아하시는구나. 퇴계고봉 사단 칠정 이계논변. 그 다음에 천명도설. 거기서 퇴계고봉 사단 칠정 이기논변이 사실은 천명도설에서 나왔잖아요. 천명도설. 그다음에 근사로 갔네. 근사록은 거기 안 들어가죠. 그 사람은 안 하는 거죠. 아니요. 했어요. 여기는 지금 퇴계 철학 시간만 지금 돼 있죠. 요 앞에 시간에 사실은 근사록을 했던 거죠. 그래요? 시경 시간에 거기서 근사록 주역 그런 거 다 한 거예요. 여기는 군사력이 안 들어갔고. 여기는 퇴계 철학 시간이에요. 퇴계 철학. 그러면 천명님 다음에는 뭐 천명도설. 천명도설 다음에는 통서 있나 그러면? 응? 통서. 통서? 통서 있잖아요. 통서. 통서 그런 거 근사록 이런 거는 요 앞에 시경 시간이라니까. 요 앞에 부분이 이제 그 동양 고전에 대한 것들을 했고 여기는 퇴계 철학만 했다니까요. 퇴계 철학만. 그러면 천명도 다음에 천명도 다음에는 내가 리의 능동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성록. 자성도. 자성록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 다음에 리의 능동성 내가 편집한 거죠. 퇴계 논문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성학십도. 그 다음에 퇴계와 율곡 생각을 다투다. 뭐 그 정도로 돼 있는 거죠. 그 퇴계 철학에서 이제 지금 얘기한 그것만 읽어서 대단한 거예요. 군사력도 되게 하고 싶었는데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요 앞에 시간에 했죠. 통서도 참 좋더라고요. 통서 좋죠. 통소는 주영계가 쓴 거 아닙니까? 주령계. 예. 그 근사록에 통소도 나오는데. 그렇죠. 근사록에는 이제 누가 편집한 거냐면 주자가 편집한 거예요. 주희가. 통소에 있는 것도 나오고. 통서 정의천 정호 정의천 정의천 정명도 주돈이 장제 소홍 요 5사람의 글에서 좋은 것들을 뽑은 책이 근사록이에요. 그 근사록이 거의 성리학의 표본이라고 봐야 돼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신경구조하고 같이. 그래서 신경구조 군사력 같이 있더라고요. 이게 공부하면서. 같이 읽는데 근사록은 주자가 만드신 거고 신경부주는 그 주자의 한참 삼전 제자인 서산 진덕수가 신경을 썼고 또 이름도 없는 황동정민정이 그 책을 만들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되는데 퇴계가 이 책을 높이는 바람에 이게 높아진 거지. 원래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기 한문학자 선생님들이 말하면 꼭 근사력하고 신경구조는 꼭 읽어야 된다고. 그 퇴계가 그만큼 높여놔서 그렇게 한 거지. 원래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끝나고 신경구조. 오늘 퇴계 9번째 답서 맞죠? 예. 퇴계 퇴계의 9번째 답서 1570년 1570년에 지금 편지 많이 주고받았어요. 돌아가시기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해까지 말이죠. 특히 돌아가신 해에 이 율곡이 질문을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일찍 돌아가셨어. 장수하셨죠. 대선생 그때 당시 70세면 그때 왕들이 다 50세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 70세면 지금 100세예요, 100세. 100세, 90세, 100세야. 진짜. 그때 대왕들도 다 50세는 50세 다 돌아가셨어요. 시대가 그렇죠. 자, 이 프린트로는 89쪽. 답 이숙헌. 책으로는 267페이지 원문 나오는 거 맞죠? 그죠? 네, 원문은 그거고 번역은 253페이지. 거기 253페이지 보면요. 주에 369번 주. 여기 보면 원문은 여기 퇴계 전서에 실려 있는 거예요. 퇴계가 이제 율곡한테 답을 한 거예요. 요것에 대한 번역문은 이제 퇴계 전서 5번에 있고 율곡의 앞선 편지에 대한 답이다. 거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편지글은 율곡의 5번째 편지, 요 앞에 편지가 율곡의 5번째 편지였죠. 거기와 문목이 대부분 같지만 약간 추가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율곡의 5번째 편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율곡이 5번째로 보낸 편지인데 이건 어디에 실려 있는 거예요? 율곡 전서에 실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근데 퇴계의 9번째 답서는 어디에 실려 있는 거예요? 퇴계전서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근데 편지가 2개가 어떻다는 거예요? 문목이 같아. 그러니까 주고받은 거예요. 주고받은 거. 그런데 자 그거 보세요. 이 편지글은 율곡의 5번째 편지와 대부분 같지만 약간 추가된 부분이 있다. 율곡의 5번째 편지에 없는 부분은 별색으로 표시하였다. 그러니까 퇴계전서에는 있는데 율곡전서에는 없어. 율곡이 5번째 보낸 편지에는 율곡전서에 실려 있는데 없어. 그런데 퇴계가 답한 편지를 보니까 없는 부분이 있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율곡 전서를 만들면서 누군가가 삭제했다는 거예요. 삭제.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 글씨로 쓴 부분들이 율곡 전서에는 없고 퇴계 전서에는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친절하게 이강호 선생님 그 빨간 부분으로 돼 있는 부분이 퇴계전서에는 있고 율곡전서에는 없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읽어보면 좀 민망한 얘기들, 퇴계가 직설적으로 율곡을 막 꾸짖고 민망한 얘기들이 싹싹 다 지워졌어. 율곡전서를 편집하면서 아마도 요때 벌써 율곡을 그 학문에 우두머리로 이제 세우려고 하는 그런 후학들의 조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뭐 참고로 아시고, 자 프린트로는 이제 89쪽 거기 보겠습니다. 요시 중화중용 분내외지설 재승전회 유공 공지가질 인혹태과야. 예. 요시는 쌍봉요시를 얘기하는 거죠. 쌍봉요시가 중화는 내면을 얘기한 거고 중용은 외면을 얘기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그 주석에 대해서 율곡이 이제 반기를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퇴계가 이제 답했고 이제 이 편지가 지금 한 2번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기억나세요? 여기 지금 퇴계가 그래죠. 재승전회. 전자가 색일전자예요. 회는 가르침. 그러니까 율곡의 가르침도 어떤 가르침이에요? 전회. 아주 새기는 가르침. 매우 그냥 부드럽게 얘기한 게 아니고 매우 그냥 그 모난 그런 뜻이에요. 이 전회가 모난 가르침을 2번이나 받았어. 그러니까 율곡이 퇴계보다 나이도 훨씬 어린 퇴계가 쌍봉요시 그렇게 욕하지 마라 2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반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율곡이. 그래서 지금 그거를
퇴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재승전회. 그 아주 날카로운 가르침을 2번이나 받았다. 전자가 새기는 가르침을 2번이나 받았어. 이것은 아마도 뭐와 같다. 공 아마도 이런 얘기. 공지 가질인. 여기서 공은 이제 율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퇴계의 편지니까. 그대가 사람을 탓하는 게, 가질이라는 게 질책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그대가 사람을 질책하는 게 혹태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관요시 불알 차시 내공부 피시 외공부 찌시 지운 내외 교상양지 도야라. 요시의 설을 살펴보면 요시는 불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내공부고 여기서 내공부 이것은 뭐예요? 중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화는 성정에 대한 공부다. 그래서 내공부고 피는 중용을 얘기하는 거죠. 중용은 실천하는 거니까 외공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시가 쌍봉 요시가 얘기한 것은 지운 단지 말했다. 내외 교상향 중용과 중화는 안과 밖을 서로 기르는 도다 라고만 말을 했을 뿐이다. 차원 치중화 역유천중용저사 이것은 말한 겁니다. 뭘 말한 거냐? 치중화도 이 치중화는 뭐라는 거였죠? 성정을 말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치중화 이것도 치중화에도 역시 천중용 중용을 실천하는 일이 있고 천중용에도 역유치중화저의 중용을 실천한다는 말에도 치중화는 성정을 위주로 얘기한 거죠. 성정을 치중화한다는 뜻이 있다. 천중용에도 치중화의 뜻이 있고 치중화에도 천중용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치중화는 뭐예요? 성정을 주로 얘기한 거고 천중용은 실천을 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서로 어떻다? 포함되고 있다. 호상자이 서로 치중화와 천중용이 하나는 성정을 얘기하고 하나는 실천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두 개가 다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떻다? 서로를 성정과 실천을 서로를 보태준다. 호상자익 고로 위지 교상향야. 그래서 서로 길러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치중화와 천중용은 서로를 교상향 도와준다, 길러준다 라고 쌍봉요시도 얘기를 했을 뿐이야. 약 격절 내외 이 부분이 번역이 안 돼 있더라고요. 여기 이광훈 선생님 번역에는 이 부분이 가로친 부분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원문에는 있나요?
여기 원문 원문에도 없네요. 267쪽 보니까 원문에도 없어요. 근데 이게 본문에는 있어요. 퇴계전서에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로친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로 달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자, 가로친 부분을 보겠습니다. 약 격절 내외 각작 일변 공부 하유어 교상량 의야. 만약에 내와 외를 완전히 격절 나눠 끊어, 그래서 각각 치중하는 내면의 공부야, 일변 공부야. 천중용은 외면 공부야, 일변 공부야. 그렇다면 치중하와 천중용이 어떻게 교상향 서로서로를 길러준다는 뜻이 있겠습니까? 차, 여, 레유 또한 그대의 편지에서 요 가로친 부분 있죠? 요 가로친 부분 역시 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내온 편지에서 가로친 부분은 조금 나중에 하고요. 그 건너뛰어서 기왈 2차 포피 율곡이 보내온 편지에 이것으로 저것을 포함한다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알 2피 겸차 저것으로 이것을 겸한다라는 말도 또 있어. 그러니까 율곡이 2차 포피 이것으로 저것을 포함한다. 저것으로 이것을 겸한다. 이런 여기서 이것과 저것은 뭐예요? 이것은 치중화, 저것은 천중용을 얘기합니다. 율곡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치중화가 천중용을 포함한, 천중용이 치중화를 겸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율곡도. 역 기비 내외교 상향 의사오와. 그렇다면 그대가 얘기하는 것도 내와 외가 서로서로를 길러준다는 뜻 아니야? 뭐 똑같은 얘기 갖고 자꾸만 이렇게 서로 뭐 쌍봉 유씨하고 자기하고는 견해가 완전히 다르고 쌍봉 유씨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이런 얘기예요. 그 가로친 부분 보겠습니다. 위 치중화 이 성정 포 덕행이 언냐라. 치중화라고 얘기를 하면 성정으로서 덕행을 포함해서 말한 거예요. 성정이 뭐예요? 내죠. 내. 덕행은 외죠. 성정 내로서 외를 포함한 게 치중하다. 중 겸 중화지의 중이라는 것은 중화의 뜻을 겸했어. 이덕행 겸 성정이은 덕행으로 성정을 겸해서 말한 것. 그래서 이렇게 율곡이 얘기한 것을 정리해서 그 밑에 가로친 부분 이후언지 나의 어리석은 견해로 말을 해보면 내설여 요설 그대의 설과 쌍봉 요씨의 설이 무심상원 그렇게 크게 잘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요 독가
하척. 여기서 요는 이제 쌍봉 요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로지 쌍봉 요씨에게 대해서만 배척하는 것을 가하게 되면 문의 요 불신봉야야. 문의 야 그러면 너무 뭐뭐하지 아니할까 아니한가 이런 얘기입니다. 요는 쌍봉 요시. 요 쌍봉 요시가 불신복 마음으로 신복하지 않지 않겠는가? 불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말이죠. 율곡이 그 아주 중용 중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밀하게 이제 공부해 들어가고 이때가 율곡이 몇 살이에요? 1570년이 1535년생이잖아요. 율곡이 36살 36년생입니다. 36년생이면은 35살이네. 이때는 학문이 꽤 무르익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 중화, 쌍봉 요시의 중화 중용의 설을 가지고 집요하게 퇴계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달겨붙었다. 어떤 점이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여기 편지에서 그 책에서 보세요. 빨갛게 한 부분, 요 부분이 지금 없어졌어요. 율곡전서에는 없고 이 퇴계전서에만 있어요. 똑같은 편지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빨간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요시가 중화 중용을 안과 밖으로 나눈 설명에 대해서 2번이나 타이르는 가르침을 받으니 오히려 그대께서 사람을 꾸짖고 책망한 것이 간혹 너무 지나치신 듯 합니다. 요 얘기를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린 거예요. 그죠? 이게 율곡의 해도 소리를 퇴계가 하고 있으니 지워버리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거는 지운 건 누가 지운 거냐면 율곡이 지운 게 아니에요. 이거 후학들이 지운 거예요. 후학들이 누가 지웠는지도 몰라. 우계 선생이 율곡전서를 편집했다며? 처음에는 우계가 했죠. 그 다음에 개정판 낸게 우암이 저기 초려 선생이 한 거. 그때 아마 지웠을 거야. 초려 선생이 지운 거 같아. 응? 초려 선생이. 초려? 네. 초려는 누구예요? 이유태라고. 응. 그 부산교대. 그분이 주로 이걸 했거든. 그분이 지금 거기 다 맡아가지고. 유재? 이유태. 이유태. 이유태가 지운 거 같아. 맞아. 이유태. 이상이. 우계 선생은 그렇게 뭐 지우고 그렇게까지 머릿속까지는 않고. 우암 선생? 아니 우계 선생은 안 했을 것 같고. 우계 선생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우계 선생은 그런 거 굉장히 소탈하고 그런 거 안 하죠. 그때는 머리 쓸 때가 아니고 사실. 예, 맞아. 근데 하여튼 일단 율곡이 지금 이 문제 가지고
퇴계한테 이렇게 2번이나 가르침을 주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요시 해설이 잘못됐다고 지금 치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이 율곡이 요시 해설을 이렇게 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율곡의 학문적 수준이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예, 이때도 아직 학문이 율곡이 이렇게 무르익고 이게 안 되는 거야. 퇴계나 이런 분한테 이제 꾸준히 이렇게 어렸을 때도 착실하게 배웠어야 되는데 거의 율곡의 학문이라는 게 굉장히 천재고 그렇긴 하지만 훌륭한 스승한테 이렇게 지도받은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거의 독하게 그런 어떤 냄새가 여기서 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사견이에요. 자, 2번째 보겠습니다. 2번째 얘기는 이제 서명에 대한 얘기. 요 얘기도 앞에 편지에서 왔다 갔다 했던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거의 결론을 내는 거죠. 서명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죠. 영봉인, 신생 등 당초 장자의 비위 차인 등 진도 특차기사 이취 사천인 분상이 언즉 당작 진기 도설. 서명에서 영봉인 서명 읽어보셨죠? 네. 거기 영봉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신생도 나옵니다. 영봉인 누구예요? 춘추자전에 나오는 사람이죠. 영고숙이라고. 정나라 장공이 어떻게 했죠? 자기 엄마하고 척을 졌죠. 자기 친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이 친동생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친동생을 그렇게 편애했어요. 왜 편애했냐? 정장공이 거꾸로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그렇게 고생시켰대요. 오생이죠, 오생이라고. 춘추에 자세하게 나와요. 네, 춘추자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큰아들 아주 싫어하는 거야. 둘째 아들을 좋아해. 근데 그걸 정장공은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자기 친동생이 반란을 일으키게 엄마가 또 부추기고 가만 냅둬. 정장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다 도왔다는 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궁궐에다가 한 별궁에다가 유폐시키고 황천을 통하지 않고는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요.
그러고서 이제 이 영봉인, 영고수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영고숙이 맛있는 반찬을 챙기는 거예요. 왜 그걸 챙기냐? 그랬더니 집에 계신 어머니 갖다 드리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정장공이 뭐라 그러죠? 나는 어머니가 없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계시지 않습니까? 저기 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영고숙이 뭐라 그래요? 아니 황천에서 만나는 건 되잖아요. 땅 파가지고 어머니 만나십시오. 그런 사람이에요, 영고숙이. 그래서 정장공이라는 사람이 효를 실천할 수 있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영고숙이 무슨 훌륭한 성인이다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생은 누굽니까? 신생은 우리 시경에서 배웠죠? 신생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강씨죠, 강씨. 강씨면서 신생의 아버지가 이 음란한 놈이죠. 그래서 이 신생이 그 장가들라고 이제 제 나라에서 여자를 뽑아왔는데 이 아버지가 그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시 또 자기 첩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 다음부터 그 여자가 원래는 신생이 마누라가 될 뻔했는데 신생을 이제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신생이 그냥 순순히 죽은 사람이에요, 신생. 그래서 여기 서명에 영봉이, 신생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순임금, 우임금도 나오지만 이 성인이 아닌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착한 거로 얘기할 수 있는 영봉인, 신생 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당초 이 서명을 진 사람이 누구예요? 장제. 장행거죠. 장행거를 이제 지금 장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장자의 뜻은 비위 이런 걸 말한 게 아닙니다. 차인 등 영봉인이나 신생 이런 사람들이 진도 도를 다 남김없이 다 실천했다라고 말을 한 게 아니다. 이런 특차기사, 특별히 그 영봉인이 한 일, 신생이 한 일을 빌려와서 이취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사천인 분상이야. 하늘과 사람을 섬기는데 나누어서 말한 것이다. 사랑과 하늘과 사람을 섬기는 직분상에 나아가서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영봉인과 신생도 당작 진기도 그 도를 다 했다고 도를 극진히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봐요. 불응, 여, 순우 등 분별인품. 이 불진도지의 환희대수 설료라. 불응, 불응이라는 게 뭐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얘기입니다. 순임금, 우임금 같은 분들과 비교해서 인품을 분별해서는 불응 안 된다. 이 불진도지의 이 영봉인 신생이 도를 남김없이 다하지 않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 서명을 읽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고, 환희대수. 환희대수는 네가 진흙이죠. 진흙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진흙탕, 흐리멍텅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 그 다음 문장이 또 이해가 되는데. 이 영봉이라고 신생이 이제 서명에 보면 영봉이 신생이 나오는데, 영봉이 신생을 순임금, 우임금하고는 차별이 엄청나죠. 그래서 그 차별이 나는 거를 가지고 영봉이 신생은 불진도, 도를 다 하지 않았다. 영봉이 순임금, 우임금하고는 차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도를 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순임금, 우임금하고는 완전히 차별이 나.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서명을 읽게 되면 장자의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흐리멍텅해진다 이거예요. 환희대수가 된다 이거예요. 환희대수설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영봉인 신생은 요임금, 순임금하고 다른 거는 하고는 차이가 나. 성인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거는 맞아. 그러나 서명에서 장자가 이 영봉이 신생을 끌어들인 까닭은 요임금, 순임금하고 차이가 형편없는 이 사람들을 그런 의미에서 끌어들인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끌어들인 게 아니고, 영봉이 신생도 그 일부분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일부분 일에서 훌륭했던 점에서 끌어들인 거거든, 장자가. 예? 그러니까 요임금, 순임금하고 영봉이 신생하고는 성인과 이 차이가 있다라는 시각으로 이 서명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명이라는 책에서, 서명이라는 글에서 장자가 영봉이 신생을 끌어들인 그 뜻이 어떻게 돼? 흐리멍텅해진다. 서명에서 영봉이 신생을 끌어들인 장자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 영봉이 신생은 요임금, 순임금하고 완전히 성인과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껴놔야 돼. 그걸. 요 일에 있어서만큼은 영봉이 신생도 훌륭한 사람인들이다 라는 뜻에서 장자가 이 사람들을 끌어왔고,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환희대수설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영봉이 신생은 이거 성인은 아니잖아. 요임금, 순임금, 선임인데 왜 이런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 한 글에서 같이 얘기하고 있어? 지금 율곡이 불만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쉽진 않습니다. 그 다음 문장, 요걸 이해하면 그 다음 문장이 이해가 돼요. 사천인 우차등사 역 환희대수 불진기도야. 만약에 사천인, 하늘과 사람을 섬기는데 이런 종류의 일을 만나면, 이런 종류의 일이 뭐예요? 영봉인 같은 그런 일을 만난다든지, 신생같이 그런 일을 만난다든지,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영봉인 같은 일을 만나면 영봉인처럼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생 같은 일을 만나면 신생 같게 행동을 해야 돼. 그런데 영봉이 신생은 성인, 순임금, 우임금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영봉이 신생처럼 행동 안 하게 되죠. 왜 안 하게 돼요? 흐리멍텅하니까. 영봉이 신생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야. 이게 자기 생각 속에, 머릿속에 흐리멍텅해지니까. 그래서 불진기도야. 도를 남김없이 다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봉이 신생 얘기를 장자가 서명에 끌어들인 이유는 그 일에서만큼은 그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했다는 거,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인정했으면 내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영봉이 신생처럼 행동할 수 있죠. 흐리멍텅하게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 안 돼요? 이문식득차이, 정이문이 이 뜻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고로 병위지 진도에. 그래서 둘 다 도를 다했다고 말을 했다. 둘 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요임금, 순임금도 도를 다해, 진도를 했고, 영봉인, 신생, 이 두 사람도 다 도를 다했다고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기 쉽질 않아요. 내설, 장자, 단취, 기, 일사우는 율곡 그대가 보내온 편지에서 장제가 서명해서 영봉인 신생을 말한 것은 그 영봉인이 고 한 일, 하나의 일, 신생이 고 하나의 한 일만을 취했기 때문에 장자가 이런 걸 했다는, 서명에다가 이 영봉인 신생을 썼다는 것을 율곡이 편지에서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고역치 장자 본이지 소재. 그거는 장자의 본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다면 여차즉 임도,
정의문이 서명의 그림을 그렸어요. 서명의 그림에 있어서 이 뜻으로 볼 수 있으며 역당 2차의 간여라. 근데 하필도 의 임은 과허있냐. 어찌하여 정의문만 지나치게 사람들을 인정했다고 하겠는가? 이해되십니까? 어려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